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목적은 많은 이익을 내는 데 있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판매 물량을 늘리거나 혹은 판매 단가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 물량의 증대나 물품 단가의 상승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원가 절감과 내부 관리 강화를 통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미콘의 루베당 생산 원가 구조를 볼 때 시멘트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연간 인건비는 간접 인건비를 포함하면 약 2,000 내지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5%라고 하면 4억 내지 5억 원가량의 물량을 팔아야 한 사람의 1년간 인건비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멘트를 5% 정도 절감하면 연간 생산량이 20만 루베일 때 시멘트량은 약 2,000 내지 3,000톤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이것은 연 10에서 15억 정도의 외형 증가에 대한 이윤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적은 원가로서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레미콘사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동일 규격에서 루베당 시멘트를 40에서 50kg, 약 15에서 20% 정도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같은 강도와 슬럼프를 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루 300루베를 팔아서 얻는 이익은 우리가 하루 1000루베를 판매할 얻은 이익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저장시설, 즉 시멘트도 종류별로 사이로에 저장하고 골재도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저장한 다음 크기별로 계량하고 모래 역시 왕사, 중사, 세서로 구분하여 표면수도 일정하게 유지한 뒤 믹싱을 하면 원자재 자체의 변동이 거의 없어 배합 설계는 외부에 의뢰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인원 절감은 물론 단위 시멘트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당장 실행하기는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조건을 위와 같이 일정하게 맞출 수 없다면 원자재가 변하는 것에 따라 신속하게 시방 배합 설계를 생산과 연동시켜야만 품질 안정은 물론 원자재 변동으로 인한 품질 편차에 따른 불필요한 시멘트의 절감도 가능하게 되어 원가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멘트와 이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 도표에서 보듯이 앞의 그래프는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윤율의 증가이고 뒤의 그래프는 시멘트량 절감에 따르는 이윤율 증가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보면 연간 20만 루베 판매 시의 이윤율이 약 7% 정도인데 이때 판매량은 고정이고 루베당 단위 시멘트량을 5% 정도 절감하면 이윤율이 약 11% 정도 됩니다. 이것은 판매량이 20% 증가했을 때의 이윤율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을 20% 증가시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시멘트량을 5% 절감하는 데 모든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멘트량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면서 목표 강도와 슬럼프를 내는 방법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KSF4009를 보면 A존 콘크리트는 시멘트량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강도와 슬럼프를 만족시키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콘크리트의 강도와 슬럼프는 단순히 시멘트량 하나만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 같은 원자재와 배합 설계 시 적용되는 살증 계수, 즉 생산 설비, 원자재 저장 시설, 품질 관리 능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시멘트량으로 정확한 목표 강도와 슬럼프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원자재도 좋아야 하고 생산시설, 원자재 저장시설, 품질 관리 능력 등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생산시설이나 원자재 저장시설은 엄청난 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좋은 생산시설과 같은 설비를 한다 하더라도 원자재를 선택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품질 관리 능력 개선과 내부 관리 체계 강화는 위와 같은 문제와는 상관없이 적은 투자 비용으로 즉시 실현이 가능하며 만족할 수 있는 강도와 슬럼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생산시설, 원자재 저장시설, 원자재가 나쁘다 하더라도 배합 설계만 정확하다면 목표 강도와 슬럼프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산시설이나 원자재 저장시설, 원자재가 좋다고 하더라도 배합 설계가 잘못되면 강도와 슬럼프는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레미콘 공장의 생산시설, 원자재 저장시설, 원자재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배합 설계를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 부분 경제적 시멘트량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시멘트 절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품질 안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멘트 공장은 시험실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고 인원도 아주 적어서 형식적인 품질 관리가 될 뿐 아니라 정확한 배합 설계를 하기 위한 시험 믹싱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며, 또한 그것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생산 라인에 신속히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회사 입장에서는 시험실 인원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으며 시험실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은 인원으로 신속한 배합 설계와 생산 라인을 일치화시킬 것인가? 흔히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면 강도가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탕 10g과 물 반컵의 단맛이나 설탕 20g과 물 1컵의 단맛이 똑같듯이 콘크리트 강도는 단순히 시멘트량이 많다고 높은 것이 아니라 물과 시멘트의 중량 비율로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시멘트의 중량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시멘트 340kg과 물 170kg의 레미콘 강도와 시멘트 360kg과 물 180kg의 강도는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물 시멘트 중량 비율이 50%로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가 비록 시멘트가 300kg으로서 제일 적지만 강도는 물 시멘트 비율이 가장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미콘 배합 설계 시 사용하는 물 시멘트비 이론의 핵심 개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배합 설계로서 불필요한 시멘트량을 줄이고 강도와 슬럼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물 시멘트비와 강도와의 함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물 시멘트비 공식을 사용하여 배합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슬럼프 및 강도를 내는 데 필요한 시멘트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가상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 시멘트비 공식은 반드시 각 공장의 원자재 조건에 맞는 것을 시험에 의해서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물 시멘트비를 구하는 공식의 예를 들어보면 Y축을 28일 강도로 하고 X축을 물 시멘트비로 했을 때 물 시멘트비를 각각 50, 60, 70%로 한 공시체를 만들어서 28일 강도를 측정하여 이것을 좌표상에 이와 같이 표시하고 이 세 점을 가장 가깝게 지난 직선을 그려서 y는 ax 플러스 b의 형식으로 공식을 구하면 어떠한 물 시멘트비 공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선을 이용하여 28일 강도가 22.5일대의 물 시멘트비를 구하면 55%가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부분의 레미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 공식을 좌표상에 표시하면 이 직선과는 다르게 표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동일한 강도를 내는 데 필요한 물시멘트 비도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위 수량이 같을 때 물시멘트 비가 1% 달라지면 시멘트량은 루베당 4에서 5kg 정도 차이 나는데 연간 생산량으로 볼 때 굉장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 시멘트비 공식은 반드시 각 공장의 원자재 조건에 맞는 것을 시험에 의해서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 시멘트비 공식을 쓰느냐는 원가상 아주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 시멘트비 공식을 정확하게 관리하게 되면 시험실에서 배합 설계 시에 슬럼프를 시멘트량 증가 없이도 생산 시 슬럼프와 동일하게 할증이 가능하게 되어 구조적인 품질 악순환을 없앨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시험실에서 배합 설계 시에 21일 강도를 설계할 경우에 보통 18에서 23%의 강도 할증을 하지만 슬럼프는 할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합 설계 시 단위 수량은 12cm가 나오도록 설계하였는데 실제 생산 시에는 16에서 18cm로 생산하기 때문에 설계보다 물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편차는 심해지게 되며 설계 시 강도의 할증계를 높이더라도 시멘트량만 높여야 하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위 수량을 실제 생산의 슬럼프가 나올 수 있도록 높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시방 배합상 단위 수량 180, 시멘트 350, 모래를 900kg이라고 할 때 슬럼프가 12cm가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이것을 오퍼레이터가 운반 시 슬럼프 저하를 고려하여 16cm의 슬럼프로 생산한다면 그 생산하는 방법에는 첫째, 물을 수동으로 더 계량하여 투입하는 경우, 둘째, 실제 표면수보다 낮은 표면수를 설정하여 계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위의 시방 배합을 판넬에서 표면수를 3%로 설정한 경우에는 모래는 927kg을 계량할 것이고 물은 180kg에서 27kg을 뺀 153kg을 계량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모래의 표면수가 이보다 높은 7%인 경우에는 이미 계량한 927kg 속에는 7%의 물, 즉 64kg의 물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물은 이미 계량된 153kg에 64.5kg이 추가되어 217.5kg의 물이 들어가게 되고 시방 배합 설계의 슬럼프 12cm보다 높은 슬럼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래는 약 863kg이 들어가게 되어 시방 배합보다 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현장에 가게 되면 슬럼프는 높지만 자갈이 많아서 펌프카 타설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때 만일 판넬에서 잔류량이나 통과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모래와 자갈 비율을 맞추게 되면 실제의 제품은 시방 배합과는 전혀 다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슈퍼프린트상에 찍힌 값은 모래가 927kg, 물은 153kg이 찍히게 되므로 표면수 3%를 가지고 이것을 역산하게 되면 시방 배합대로 투입된 것으로 계산됨으로써 일반적인 경우에 제품이 시방 배합대로 생산되어 나갔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레미콘 차를 보면 레미콘에 물을 타면 부실공사 원인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장 내에서부터 이미 물이 더 타서 출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배합 설계 시에 단위 수량을 아예 올려서 설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시멘트량도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시멘트비 공식과 할증계수의 확실한 관리를 하게 되면 시멘트량을 올리지 않더라도 단위 수량을 생산 슬럼프에 맞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시멘트량을 올릴 경우에라도 얼만큼 올려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나 품질 관리의 포인트는 슈퍼프린트의 허용 오차 여부가 아니라 WCB 공식의 적정성, 할증 계수, 최적 단위 수량, 최적 SA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표면수 관리는 정확한지 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표면수 측정 장치만을 사용하면 슬럼프도 잘 맞고 품질도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물시멘트비 공식이 사용 원자재와 동떨어져 있거나 단위 수량이 실제 슬럼프 값과 맞지 않게 책정될 경우에 표면수만 정확히 측정되어 판넬에 자동 입력된다면 슬럼프나 강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게 됨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수 측정이 정확하면 결국 재료량은 시방 배합 설계대로 투입되어 시방 배합 슬럼프로 생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수 측정 장치만 가지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그보다 원자재에 맞는 현실적 시방 배합 설계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바로 생산 라인과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원자재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배합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과 QC가 일체가 됨으로써 판넬로부터 QC 컴퓨터로 넘어오는 실제 생산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자재에 맞는 정확한 물시멘트비 공식, 최적 단위 수량,
모래 자갈 비율인 SA를 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배합 설계가 가능하게 되어 경제적 재료량으로 목표 강도와 슬럼프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원가 절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멘트량을 줄이고 안정된 품질을 저렴한 원가에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판매량 증진 효과와 함께 보다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불만도 줄이게 되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 시에는 품질관리실과 출하도 연결하여 품질관리실에서 계절별, 운반 거리별, 운반 종류별로 출하되는 배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재재 변동에 따르는 오차인데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재재 종류가 몇 가지가 되고 이것이 수시로 바뀐다면 아무리 시방 배합이 정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복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갈 2가지와 모래 2가지를 사용하게 될 때 동일 규격에서 4가지의 다른 배합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동일한 슬럼프를 만들기 위해서 굵은 모래를 사용했을 때의 물이 178kg이라면 종 가는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나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원자재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면 어떻게 그때마다 그에 맞는 배합을 일일이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여 판넬에 재료량을 입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시멘트의 품질이 달라진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게 되어 품질이나 원가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골재 사이로를 골재 치수별로 설치하고 또한 시멘트도 품질별로 사이로에 저장하고 원자재의 조건을 일정하게 하여 제품 편차를 줄이고 또한 정확한 물 시멘트 비를 구하여 불필요한 시멘트 사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일정한 품질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골재 저장 시설이나 시멘트 사이로를 품질별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즉 원자재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면 변화하는 원자재 조건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산 판넬과 QC를 컴퓨터로 연결하여 시험실에서 신속하게 생산된 제품을 분석하여 정확한 물 시멘트비 공식이라든가 할증 계수, 최적 단위 수량, 그리고 최적 SA, 즉 모래 자갈 비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컴퓨터로 재배합 설계가 되어 손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QC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 운영되어질 때 불필요한 시멘트량을 줄이고 결국은 안정된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전산화를 통하여 생산실 업무 생산성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레미콘 공장의 업무 전산화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판넬과 각 부서가 연결되어 적은 인원으로 신속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와 업무 생산성을 높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하와 생산 판넬은 많이 연결되어 있으나 품질과 출하, 생산 판넬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출하 현황을 보기만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고 배합 종류에 관한 한 품질관리실에서 출하나 생산 판넬에 개입하고 제품 분석도 할 수 있도록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전산 판넬의 가동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판넬은 모든 공정을 계량 상태와는 별도로 정지 상태의 램프로 표시하지만 본 판넬은 계량 화면과 공정 상태를 동시에 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실제 기계의 동작 상태와 원재료의 움직임, 그리고 제품의 생산 현황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집중력과 공정 감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계의 운전이 용이하고 생산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값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계량 중인 값은 파란색으로, 계량이 완료되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며 설정, 계량, 미계량 값은 숫자로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게이트가 열리게 되면 붉은색, 닫힐 때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콘베어 벨트, 버켓 엘리베이터, 로터리 휠타, 스크류 콘베어 등도 가동 중이면 붉은색, 정지 중이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믹서 게이트도 마찬가지이며 믹서 자체도 가동 중일 때는 붉은색, 정지 중이면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비도 들어오는 골재의 종류가 그때마다 표시가 되며 골재가 다 들어오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또한 이것이 믹서에 다 투입이 될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게이트에 닫히거나 열린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배치 믹싱 횟수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제별로 나타나고 믹서에 재료가 투입이 되어 믹싱이 되면 슬럼프 값의 변화가 그래프에 표시됨으로써 슬럼프 조절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기계 현황과 이상 유무가 왼쪽 하단에 메시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운전할 수 있으며 기계의 이상 유무의 원인 진단이 용이합니다. 슬럼프 표시 화면을 보시면 믹싱이 시작하면서 시간에 따른 암페어 값을 표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믹서 암페어 값을 보면서 슬럼프를 맞추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배합일 때에는 세임 키를 한 번만 누름으로써 연속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가 맞춘 슬럼프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 판넬은 배치별 암페어 데이터 값이 품질 관리실로 넘어와 현장에서 강도가 안 나왔을 때 공장에서 질게 생산됐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물을 탔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안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물 때문인데 현재의 슈퍼프린트 값으로는 반죽 질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믹서 암페어 값을 참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날의 생산값이 모두 기록되므로 이것을 시험실 컴퓨터에 자동 입력하여 물 시멘트비 공식, 할증 개수, 단위 수량, 최적 SL을 분석할 수 있고 시험실에서 원자재 종류별로 9가지로 배합 설계한 것을 판넬에 신속히 입력할 수 있으므로 계절별, 운반거리별 슬럼프 관리는 물론 원자재 변동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원가 절감과 품질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실 인원 증가 없이도 최적의 배합 설계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아스콘, 골재 석산, 2차 제품 관련 품질 관리, 영업, 출하, 자재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들은 통합 온라인 환경에서 운영되어 업무와 효율성, 경영정보 시스템이 바로 구축되어 타부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로 좀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 맞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콘 출하 시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레미콘 위치 관제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사는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레미콘 트럭 위치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레미콘 출하 시 레미콘의 위치 표시는 물론 무전 기능이 동시에 되는 휴대폰 화면에 출하 현황, 현장 위치 설명, 교통 정보 등 여러 정보를 표시해줌으로써 차량의 합리적인 유류 관리 및 차량의 회전율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거래처별 출하 현황, 차량 위치 검색, 기사 출퇴근 관리 등의 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영업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회계, 인사, 급여 프로그램 업체인 더전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수동 입력 없이 자동 처리를 할 수 있어 복잡한 인사, 회계 관리를 간편하게 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